은하수의 중심은 강렬한 방사선과 중력, 신비로움으로 가득합니다. 자연의 힘이 극한으로 치닫는 것이죠. 하지만 만약 지구가 이 우주 무대의 중심에 선다면 어떨까요? 지구가 그곳에 위치하고 어떻게든 살아남을 수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은하계 중심부로 여행을 떠나서 알아봅시다. 수십억 개의 별들로 둘러싸인 우주를 떠다니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갑자기 저 멀리서 밝고 소용돌이치는 가스와 먼지 덩어리가 보입니다. 바로 광활한 우주에 있는 우리 고향 은하예요. 우리 은하는 약 10만 광년 너비에 1000억 개 이상의 별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시 말해 빛의 속도로 여행한다면 은하수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가로지르는데 10만 년이 걸린다는 뜻이죠. 수조 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리예요. 그리고 은하수는 단순히 별과 가스의 정적인 집합체가 아닙니다. 역동적이고 진화하는 시스템이에요. 실제로 은하수는 현재 시속 약 20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우주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하의 가장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그 모양이에요. 은하수는 나선형 은하로 중앙이 불록하고 나선형 팔이 있는 원반처럼 보입니다. 나선 팔은 새로운 별이 태어나는 영역이에요. 별, 가스, 먼지가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곳이 태양계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 태양계는 은하수라는 거대한 우주 그림 속의 작은 점과 같아요. 은하계 중심으로부터 약 26,000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꽤 먼 거리죠? 태양계도 은하 중심 주위를 공전하면서 은하수를 통과하고 있어요. 우리 태양계가 은하계를 한 바퀴 완전히 공전하는 데는 약 2억 3천만 년이 걸립니다. 공룡시대 이후로 우리는 이 거리의 4분의 1밖에 여행하지 않았다고 상상해보세요. 은하계에서 태양계의 위치는 우리 삶에 여러 가지로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노출되는 방사선과 우주광선의 양, 심지어 소행성 충돌 가능성 등이죠. 또한 지구의 위치 덕분에 우리는 주변의 놀라운 우주 경치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은하수에서의 우리 관점은 다른 은하, 성운, 성단을 숨막히게 자세히 볼 수 있어요. 또한 근처에 다른 많은 별과 행성이 있는 매우 흥미로운 동네죠. 우리는 운이 좋아요. 하지만 운이 좋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지구가 대신 은하수의 중심에 있다면 어떨까요? 은하수의 중심에는 팽대부라고 불리는 우주 영역이 있습니다. 그곳은 별들로 가득 차 있어요. 디스코볼과 비슷하지만 반짝이는 거울 대신 별들로 덮여 있죠. 이 디스코볼은 직경이 약 10,000광년으로 정말 거대합니다. 은하수 중심에는 용감한 우주비행사도 떨게 만드는 극한의 환경이 존재합니다. 고에너지 입자와 강렬한 자기장은 전자기기와 우주선에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어요. 강렬한 방사선 장은 경로에 있는 모든 것을 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생명체가 살기 좋은 곳이 아닐 거예요. 지구가 우리 은하 중심에 더 가까운 곳에 위치한다면 지구는 매우 다른 곳이 될 겁니다. 몇 가지 잠재적인 영향을 살펴보죠. 우선 방사선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 은하 중심은 은하계에서 방사선이 가장 밀집된 지역 중 하나예요. 이 정도면 지구에서의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울 거예요. 물론 지구의 자기장은 우주 공간의 유해한 방사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거대한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해요. 하지만 지구가 은하수 중심에 있다면 자기장이 우리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우를 피하려고 작은 우산을 사용하는 것과 같아요. 따라서 은하계가 쉽게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우울한 것은 아니에요. 높은 수준의 방사능에 적응할 수 있는 용감한 생명체도 있죠. 우리는 지구상의 생명체가 바다 깊은 곳에서부터 지구의 얼음 극지방에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나 살아남을 수 있도록 진화해 왔다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가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남도록 진화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보죠. 방사선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튼튼하고 비늘 같은 피부를 가진 인간과 이 밝은 환경에서 번성할 수 있는 독특한 구조를 가진 식물을 상상해보세요. 이 경우에도 방사선은 여전히 우리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사선은 DNA 분자를 손상시키고 돌연 변이를 일으킬 수 있어요. 식물의 잎이 4개가 아닌 5개로 자라거나 동물이 이상한 색의 털을 가지거나 사람들이 특이한 눈 색깔이나 다른 독특한 특징을 갖게 되는 세상을 상상해보세요. 이건 좋은 예입니다. 나쁜 예는 언급하지 않을게요.
또한 신진대사의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이 음식과 기타 자원을 더 빨리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크기가 커질 수 있어요. 식물은 키가 크고 굵어질 수 있고 동물은 평소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지구에도 생물 발광을 할 수 있는 유기체가 있어요. 높은 수준의 방사선 덕분에 이런 유기체는 평소보다 훨씬 더 밝게 빛날 수 있습니다. 밤에 숲속을 걷다가 나무, 버섯, 심지어 곤충까지 섬뜩한 파란색이나 초록색 빛으로 빛나는 걸 본다고 상상해보세요. 무섭고 놀랍겠죠? 이제 다음 큰 변화인 중력에 대해 알아보죠. 은하수 중심의 중력은 엄청나게 강해요. 태양 질량의 약 400만 배에 달하는 초질량 블랙홀 덕분이죠. 이 블랙홀은 궁수자리 A별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이에요. 우리가 이 블랙홀에 삼켜지거나 엄청나게 강한 중력에 짓밟히지 않는다고 가정해도 여전히 많은 지진과 화산 폭발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블랙홀은 중력 깡패처럼 경로에 있는 모든 것을 잡아당길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 블랙홀에서 살아남는다면 매일 서핑 대회를 열 수 있을 거예요. 목숨을 건 스릴을 더해보세요. 그리고 지구에서 도망치는 건 꿈도 꾸지 마세요. 더 이상 로켓 발사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중력의 영향을 받는 것은 물리적 물체만이 아닙니다. 시간은 우리에게 매우 다르게 흘러갈 겁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중력이 높은 지역에서는 시간이 더 느리게 흐른다고 합니다. 즉, 지구인은 우리 은하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보다 더 천천히 늙는다는 뜻이죠. 또한 은하수 중심은 매우 바쁜 곳입니다. 별, 행성 및 기타 천체들이 매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움직여요. 별과 다른 천체들의 위치는 끊임없이 변할 거예요. 다시 말해 일반적인 내비게이션에는 작별을 고하세요. 강한 중력과 높은 방사선으로 인해 GPS 시스템은 신뢰할 수 없을 거예요. 따라서 실수로 소름 끼치는 동물들과 함께 야광숲에서 길을 잃었다면 행운을 빌어요. 하지만 나쁘지만은 않아요. 중심은 또한 분자구름이 있는 곳입니다. 새로운 별이 태어나는 우주 영역이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은하수는 꽤 놀라운 광경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오리온 성운이나 독수리 성운과 같은 멋진 성운은 망원경이나 좋은 쌍광경으로도 볼 수 있어요. 지구가 은하수 중앙에 있다면 우리는 가장 멋진 우주 이벤트를 가장 앞자리에서 볼 수 있을 거예요. 정말 멋지겠죠? 지구가 은하수의 중심에 위치한다면 지구는 매우 다른 곳이 될 겁니다. 물론 우리는 지구가 그런 변화에서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보는 것은 꽤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방금 논의한 내용으로 판단할 때 좋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작고 조용한 태양계를 소중히 여기고 감사합시다.